안녕하십니까, 동해아치입니다. 오늘이 9월 2일인데 이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. 이 무 같은 거는 벌써 파종을 했고, 배추는 자기가 언제 김장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먼저 심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심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김장을 할 때 김치는 무, 배추 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죠. 그 기호에 따라 가지고 고들빼기 김치라든가 갓김치라든가 파김치라든가 알타리 무김치라든가 본인이 선호하는 것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김치를 하는데, 오늘은 파김치, 즉 쪽파를 사용해 가지고 이 파김치를 담그는데 쪽파를 언제 심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 보시는 이 쪽파는 지난 8월 15일 날 심은 건데 이 추석 때 사용하려고 그래 심었습니다. 이렇게 잘 자라 가지고 추석 때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석용 쪽파는 해년마다 언제 심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추석을 음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석 전 한 40일 내지 50일 전에 심으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김장 쪽파는 언제 심는 게 적당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면은, 김장 쪽파는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. 예전에는 이 김치 냉장고가 발달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보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많이 담갔죠. 그래야지만 이 김치가 상하지 않고 봄까지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날씨가 좀 추울 때 담갔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김치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본인이 생활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빠른 사람들은 한 11월 초에 하고 좀 늦은 사람들은 12월 말에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쪽파도 어떤 일정한 그런 심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추석 쪽파는 한 40일 내지 50일 전에 심지만서도 이 김장 쪽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한 60일 전후 이렇게 사용 전에 심으셔야 합니다. 만약에 11월 초에 이렇게 김장을 하신다 이러면은 9월 한 10일쯤 이렇게 심으시면은 아마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쪽파는 이렇게 이제 심기 전에 종구를 구입해서 심는 방법이 있고, 이게 이 종구를 자가 생산해서 심는 방법이 있죠.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가을에 심은 쪽파를 올 봄에까지 사용을 하고 이 남은 것을 이렇게 5월 말경에 수확을 해가지고 이 비닐하우스 위에 이렇게 보관해 두었습니다. 이렇게 보관해 두니까 굉장히 이 종구가 단단하고 튼실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자가 생산한 쪽파는 이렇게 건조하고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면 되겠고, 이런 게 안 된다 이러면 새로 든든하고 크고 이런 쪽파를 구입해서 심으시면 되겠죠. 저희들 하우스에 쪽파 종구를 건조시키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. 보시면 쪽파 종구가 굉장히 크고 튼실하죠. 이렇게 크고 튼실한 종구들이 쪽파가 잘 납니다. 그래서 이 자가 생산한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서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실 때 이 쪽파가 크고 단단하고 요런 쪽파를 구입해 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이 쪽파가 튼실하게 잘 납니다. 그리고 이 쪽파 크기는 한 개 크기가 약 한 5g 내에 5g 정도 내에 그 정도 크기면은 아주 좋은 쪽파 종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쪽파는 또 이 여름철에는 휴면기를 해가지고 잠을 잔다 그러죠. 그래서 이 잠을 휴면 타파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. 뿌리 부분을 요즘 잘 다듬어 주시고 요 윗부분을 일정하게 좀 잘라 주셔야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여기 뭐 싹이 죽을까 봐서 안 잘라 주는데, 이 백합과 요 작물들은 이 안에 새싹들이 싹이 나오는 그런 싹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요 위를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 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 주시면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이 위에 거 먼저 날 싹들이 잘라졌기 때문에 일정하게 납니다. 즉 쪽파의 순들이 일정하게 이제 올라온다 이거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
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, 또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러면은 또 소독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소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, 첫째 이제 관용 약재를 사가지고 소독 전용 약재를 사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뭐 친환경적으로는 식초를 한 1000배 정도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1시간 정도 담갔다가 잘 건조되면은 그때 또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간에 심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선택해 심으시면 되겠고, 이 동해아찌는 뭐 소독까지는 안 하고 그냥 심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쪽파는 어느 정도 깊이를 심어야지만이 뿌리가 잘 내리고 이 싹이 잘 나느냐,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우리가 통상 이 쪽파는 이 쪽파 크기에 2배 정도를 묻으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그 2배 정도가 쪽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로 말하면 약 한 5cm 정도를 갖다가 땅에 묻고 흙을 덮어 주시면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백화과 작물 뭐 대파나 쪽파 같은 거는 연백부라 그러죠. 요 흰 부분을 연백부라 하는데, 요 부분이 기르면 좋다 그러죠. 그래서 요 부분을 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요런 부분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풀매기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북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났죠. 난 거 여기서 북을 더 주면 되는데, 저희들 같이 이게 유공비늘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북주기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그냥 키우면 되시고, 유공비늘 사용 안 하고 그냥 노지에다 심으시는 분들은 이 지하차 작업 할 때마다 한 번씩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북주기를 해 주시면은 아마 이 흰 부분이 많이 커질 겁니다. 쪽파 밭을 만들 때는 쪽파는 이 다비성 작물을 해가지고 거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죠. 심기에 한 열흘 전에 뭐 석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퇴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충분한 이 밭 만들기 좀 해주셔야 합니다. 이 쪽파 밭은 이 둔둑 넓이가 약 한 90 내지 100cm 정도가 딱 좋습니다. 쪽파와 쪽파의 간격은 한 10cm 정도 하고, 쪽파와 쪽파의 이제 폭이죠. 폭은 한 20cm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. 노지에 심는 분들은 그렇게 심으시면 되겠고, 저희들 같이 유공 비닐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텃밭에서는 유공 비닐 안에다가 하나씩 이제 심으셔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이 비좁은 곳은 솎아 가지고 자꾸 사용하시면은 이 넓은 그런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쪽파는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면 이제 겨울에 순들이 다 죽죠. 다 죽고 난 다음에 봄에 이제 새순이 납니다. 새순이 이제 싹이 분열을 하면서 좀 더 많이 나는데, 봄에 그걸 사용한 다음에 또 종구를 사용할 만큼 남겨뒀다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잘 건조시키면은 또 종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쪽파는 이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충분히 주시면은 이 쪽파가 성장하는데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쪽파를 재배할 때 쪽파 윗거름은 밑거름을 충분히 했다 그러면은 쪽파 윗거름 굳이 필요가 없는데, 이 쪽파 이 성장 상태에 따라 가지고 윗거름은 뭐 한 번씩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동해아찌가 가을 쪽파를 심는 시기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